인차가 파헤친다, 조차가 파헤친다인데요. 오늘은 조경훈 교수님이 좀 자리를 비웠습니다. 그래서 동아대 임석준 교수 그리고 국영대 차재곤 교수 스튜디오에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정치 이슈를 좀 전해드려야 되는데 임 교수님 진짜 오랜만이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국제 문제만 하다가 이제 한국 정치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 네. 일단 뭐 국민으로서 어제 취임식은 보셨을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어떻게 네. 보셨습니까? 그거부터 여쭤볼게요. 아주 뭐 전 재밌게 봤어요. 아주 이제는 우리나라 그 아주 연출 기술도 많이 늘어나고 막 봉황이 막 날아가더라고요. 애니메이션 돼갖고. 되게 인상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갖고 용산 쪽에 가갖고 봉황이 이렇게 가는 것 재밌게 봤고 글쎄 뭐라 그럴까 그 취임사 중심으로 말씀드렸나요? 네. 네, 보니까 어저께 뭐 자유에 대한 얘기 많이 하셨잖아요. 네. 두 가지 부분으로 나뉜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앞부분은 이제 그 윤석열 이제 대통령이 예. 직접 쓰신 것 같고 음. 뒷부분은 그 MB맨들이 썼다는 좀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네. 앞부분에 자유를 얘기하고 이런 것들은 사실은 이제 자유를 갖다가 다시 이제 좀 복원하겠다 이런 얘기 했잖아요. 왜냐하면 이제 그거 부분은 이런 것 같아요. 공정이 사실은 그 문재인 대통령 정부의 가장 핵심 키워드였던 것 네. 같아요. 그거에 비해서 이제 그건 이제 어떻게 보면 공정이나 평등은 이제 진보의 그 주요 이념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보수의 이념이다. 그래갖고 이제 자유를 자유. 강조한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그 반지성주의에 대해서 얘기했죠. 네, 네. 반성주의가 굉장히 예. 그래서 뭐 그 과학에 대한 불신이라든지 아니면은 이 뭐라 그럴까요? 좀 이렇게 때로 막 이렇게 몰려서 이렇게 주장하는 거 예. 그런 거에 대한 그 편가르기죠. 예, 그런 얘기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후반부 가갖고는 이 상당히 이 북핵 문제라든지 네네. 그다음에 국제사회에서 역할이라든지 이런 건 좀 나중에 기회가 되면 좀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지만 그거는 그다음에 성장을 통해서 이걸 극복하겠다 이런 얘기들은 사실은 그 이명박 정부 때 취임사하고도 굉장히 유사하다고 저는 그래요? 봤습니다. 그래서 그 윤석열 앞부분은 윤석열 버전 뒷부분은 이명박 버전이 네.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어떻게 보면 좀 지금 평가하고 이제 다 들어가 있는 분들이 이전 이명박 정부 때 네, 굉장히 다 일을 많이 했던 있습니다. 사람들이기 예. 보통 때문에 NBA 아바타 정권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까지 그렇게 또 말씀드리는 과하게. 건 좀 네. 그렇고. 차정 교수님은 그럼 취임사 저는 취임사 좀 취임식 전체는 좀 어수선한 느낌. 저는 조금 뭐 되게 봉황이 엑살 기법을 통해서 봉황이 막 날아가고 이거는 정말 쇼크 받을 정도로 저럴 수도 있구나 하는 생각은 했지만 전체적으로 조금 어수선했다. 근데 이제 그건 아마도 국민 가까이 가서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제스처들 이런 것들을 기획하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되지 않았나 싶은데 저는 네네. 이제 그 취임사 내용을 보면서 참 자유를 35번 외치는 걸 보고 좀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대한민국이 지금 60-70개 되는 국가 중에서 자유도 지수를 평가를 하면 16위 정도 나오는 네. 국가인데 어쩌자란 겁니까? 16위에서 1위로 지금까지 가겠다. 170개 국가 중에 16위 할 때 만든 그 자유는 도대체 누구의 자유고 네. 어떻게 만들어진 자유라는 겁니까? 뭐 어떤 자유를 더 만들겠다 좋죠. 자유는 확대될수록 좋은데 저는 괴테가 한 말을 좀 기억을 하자. 네. 괴테는 자유 말하는 사람 조심하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일단 그 비슷한 취지로 이야기를 했는데 예. 그 자유라고 하는 거는 말로 떠드는 거 아닙니다. 그냥 스스로 지키고 행동하고 하는 네네. 실천하는 게 중요한 거죠. 자유를 제가 좀 대변을 하자면요. 네. 그런 것 같아요. 그 사실은 그 우리 민주주의에서도 자유도 있지만은 네. 시장 경제가 사실은 자유로운 선택에 의해서 운영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그 시장 경제, 그 자유시장 경제, 자유민주주의 이런 의미에서 이제 좀 자유가 강조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임 교수님도 아시겠지만 자유라고 하는 거는 그 안에 다른 이면들이 있습니다. 지나친 자유를 경제적 자유를 너무 확대하다 보면 예, 예. 결국은 평등을 갉아먹는 요소들이 있고 그래서 자유와 평등이라는 두 개의 날개로 가야 되는 겁니다. 아니, 교수님, 그거는 정부라고 하는 게 그 예. 적절히 규제하면서 우리 정치 그걸 철학 만드는 그 거죠. 시간이 아니고요. 그냥 이게 아니요, 근데 맛배기만 좀 명백하게 해주시면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 되는 거거든요. 천천히 말씀해 주셔도 될것 그런데 같아요. 이제 뭐 그런 어떤 의미의 자유이든 간에 우리가 이제 자유롭게 경쟁을 하다 보면 당연히 이제 도태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국가가 그 부분을 보살피고 사회 책임져야 되는 안전망은 당연히 있어야 된다고 얘기를 그게 했어요. 예. 통합이라고 하는 단어로 들어가서 그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평등을 포함한 통합의
의미를 좀 대통령이면 살려야 되는 거죠. 퇴임하는 대통령은 통합을 두세 번 외치는데 왜 새로 들어오는 대통령은 통합이라는 말을 꺼내질 않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취임식 얘기했으니까 퇴임식 얘기도 할게요. 퇴임식이라는 게 사실 없거든요. 네. 근데 이제 청와대가 개방을 하면서 이게 본의 아니게 문재인 대통령, 전 대통령이 됐죠 이제 퇴임식 비슷하게 하게 됐고 또 그 퇴임식 이후에 취임식에 참석하고 양산에 사저까지 가는 게 또 요즘도 너튜브 시대니까 이게 계속 영상으로 공개가 됐습니다. 네. 이런 점들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 약간 팬덤 정치에 네네. 어떤 끼가 있어서 그런 건데 저는 그런 것들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봅니다. 뭘 네. 그걸 가는 내도록 그래 중계할 일은 아닌 것 같고요. 근데 네. 이제 대통령의 어떤 퇴임하는 대통령의 어떤 저는 그 행보도 굉장히 중요한 정치적 메시지가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문 대통령이 퇴임하면서 강조했던 어떤 그런 촛불 정신 이런 것들은 대단히 좀 중요한 의미를 갖고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던지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문 대통령 입장에서는 퇴임하면서 좀 아쉬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평가는 박하니까 좀 그런 아쉬움을 어쨌든 좀 아쉬움이 묻어나는 그런 말들이 네, 좀 정권은 있었다, 그렇게 바뀌었으니까 봅니다. 예. 그죠? 다른 정부. 네. 그걸 예. 뭐 표현할 말이 있죠. 뭐 사실은 의도는 참 좋았지만은 결과는 그렇지 않았다는 이런 표현을 할 수 있겠는데 네. 사실 문재인 대통령 취임사 기억납니다. 아주 가장 가장 좋은 연설을 했던 것 같은데 기회는 평등하고 그 과정은 공정하고 예. 결과는 아주 정의로울 것이다 이렇게 네네. 아주 좋은 말씀하셨고 사실은 저는 사실은 퇴임 후에 행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양산에 가서 자연인으로 이제 돌아오는 거잖아요. 거기서도 많은 그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네. 잊혀진 사람이 되고 싶다라고 그랬는데 잊혀질 수 있을까요? 이채지가 쉽지 않을 아니 지금 겁니다. 그 KTX 같이 타고 오신 분들이 다 이번에 선거 나가세요. 그래서 나는 그 생각이 저는 들어서 문 대통령이 예. 잊혀진 대통령이 되게 만드는 거는 윤석열 대통령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다르다고 봅니다. 벌써 이제 어떤 언론에서는 5가지 정도로 추려가지고 시민단체들이 이제 벌써 고소고발이 들어가가지고 지금 첫날에 그렇죠. 예. 예. 그래요. 그러면 이제 용산 집무실 시대가 열렸는데 용산에 있는 지하 벙커에서 이제 국군 통수권자로서 이제 보고를 받았고 그래서 이제 취임 일성을 이제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집무실에서 1호 결재 국무총리 관련해서 임명 동의안에 서명을 했고 이런 것들 어떻게 보셨는지 용산 집무실 시대. 저는 용산 집무실 시대를 강조하면서 처음에 결재를 첫 행보를 저는 벙커에서 했다는 거는 사실 벙커에서 할 필요 없거든요. 대부분 다 그냥 합참 보고는 그냥 전화로 받고 뭐 이 정도로 다 견학 결제하고 다 끝내는 게 통상적인 관례인데 이제 벙커에서 경례까지 해가면서 하시는 거 보면서 저는 본인이 청와대 이전 때문에 생겨난 아킬레스건을 저는 관리하는 그런 첫 행보였다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안보를 가장 안보에 신경 대한 대단히 어떤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그 우려를 불식시키고 북한한테도 정확한 메시지를 보내는 거죠. 이 부분 신경 쓰고 있으니까는 움직이지 마라. 뭐 이런 네네네. 메시지를 담고 국민에게도 그런 안정감을 주기 위한 저는 행보였다 그렇게. 네, 그것도 네. 이제 자정 때 보고를 받지 그렇죠, 그렇죠. 네네. 그러니까 이 한시라도 안보를 갖다 난 게을리하지 않겠다. 이런 좀 상징성이 있는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이번에 보면은 김건희 여사를 통해서도 그 상징 메시지를 많이 던지는 것 같고 네. 직접 말하기보다도 이렇게 주변에서 이렇게 추론할 수 하게끔 예. 이것도 지하벙커에서도 그런 상징성을 갖다 굉장히 강조하는 것 같습니다. 언급을 해주셨으니까 김건희 여사 하얀색 옷 네. 그리고 이제 한 발 떨어져서 이렇게 네. 따라다니는 그 네. 모습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저는 그런 의도가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언론사마다 다 그러니까 약간 뇌피셜처럼 해가지고 다 이게 기사를 썼더라고요. 앞으로 행보는 거의 뭐 굉장히 조용한 내조를 할 것이다. 이런 근데 얘기를 조용한 하더라고요. 내조를 하고 싶어도 네. 조용한 내조를 하게 안 둘걸요 아마. 제가 볼 때 우리나라 언론이 아마 그걸 가만히 두지 않을 겁니다. 일거수일투족에 대해서 뭐 찬사든 아니면 비난이든 퍼붓게 될 거고 결국은 저는 어떻게든 본인은 노력하고 또 주변에서도 말리겠지만 그분의 저는 성품상 견디기 힘들 거다. 그래서 예. 조용히 그런
구중궁궐에 계실 분은 저는 아닌 것 같다 그렇게 봅니다. 예. 그 어저께는 그래도 굉장히 그 역할을 많이 조용하게 하셨어요. 네네네. 한참 뒤에서 그렇죠. 걷고 뭐, 오고. 근데 그다음에- 활발했던 김중성 여사의 취임식 때하고 좀 비교도 네. 되고 뭐 이런 부분들이 있긴 했는데 음. 근데 두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예. 윤석열 정부 1기 경제팀이 오늘 이제 공식 출범을 한다고 합니다. 이제 새 경제팀의 첫 번째 과제 아무래도 이제 추경이겠지. 오늘 뭐 그쵸. 당정협의하고 예, 예. 바로 뭐 한다고 추경한다고 하는데. 그러더라고요. 네. 예. 그 주로 이제 소상공인 이 손실보상이죠. 네. 그 코로나로 인해서 손실보상하고 그다음에 소상공인에 대해서 뭐 저금리 대출 뭐 예, 전환 예, 뭐 예. 이런 게 내용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35조 원 빨리 해줘야죠. 35조 원도 부족한 거고요. 사실은 네네. 자기가 약속했으면 저는 뭐 차등 지급하지 말고 그냥 약속한 대로 지키는 게 제일 좋았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건 또 사정이 있을 테니까 네. 이해는 한다 하더라도 저는 좀 취임사에서도 그런 코로나로 지친 국민들을 조금 보다듬는 그런 내용도 조금 들어갔으면 좋았겠다. 그렇게 35조 원 그러니까 취임사에 추경하는 많은 것도 것들이 중요하지. 들어가 있는데 그냥 확 잘랐다고 그러더라고요. 12분밖에 안 하셨어요. 그렇죠. 네, 아주 짧았죠. 짧고, 보통은 한 예, 20분 굵게. 정도까지도 하는데. 근데 저는 이번 추경안은 정말 초스피드로 국회를 통과할 것 같다. 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네, 그 그렇죠. 누가 여기에 반대를 하겠어요. 그죠? 지금 이제 내각이 출범을 했는데 일단 총리 없고요. 반쪽 내각으로 출범을 했습니다. 어제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총리가 6명을 제청을 해가지고 일단 장관으로서 임명이 됐고 당분간은 이렇게 좀 여야의 대치가 당분간 계속될 것 같아요. 일단 야당이 다수기도 하고 앞으로 전국 좀 시끄럽겠죠? 어떻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뭐 그 출범 때부터 사실은 그 저는 그 이제 야당이 됐죠. 이제 민주당이 야당이 됐는데 네네. 일단은 국민들이 정부를 뽑아준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 뽑아준 거니까 어느 정도 내각 정도는 이렇게 출범할 수 있도록 협조를 좀 해야 되는데 네, 예. 이 너무 좀 정치적 도리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렇게 처음부터 이렇게 계속 딴지를 걸면 결국은 그러면은 이제 지금 김부겸 총리가 오늘까지가 이제 임기로 알고 있습니다. 네네. 오늘 밤까지. 그 임기를 마치면은 이제 추경호 부총리가 이제 총리 권한 대행을 하는데 그렇죠. 권한 대행이 이제 장관을 임명해야 되는 그러한 부자연스러운 모습이 자꾸 나타나는데 일단은 한번 어쨌든 국민이 선택을 했으니까 좀 이렇게 맡겨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나머지 장관들도 좀 이렇게 임명될 수 있도록 예. 협조를 해주는 게 도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민주당이 협조하려고 하는 절차에 있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이낙연 총리 될 때 임명동의안 나오고 제가 기억하기로 한 3주 정도 끌었습니다. 네. 네네. 임명동의안 가결될 때까지. 그게 그냥 프로세스인 겁니다. 그러면은 저는 새 정부가 이제 처음 비결제로 임명동의안을 냈으니까 저는 뭐 10일에서 한 20일 정도 기다리는 게 맞다. 그게 왜냐하면 국회가 갖고 있는 절차에 따라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기다리시면 되는데 근데 저는 이제 문제는 민주당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정호영 정도는 자르고 가기를 원하겠죠. 한동훈까지 후보자까지 자르고 가면 좋겠지만 그 어떤 정치적인 딜이라는 게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네, 정호영 대정자 같은 경우에는 정말 국민적 정서 밖에 있는 사람인데 네. 그것까지 끼고 가겠다 그러면 저는 이 과정이 좀 길어지고 대단히 벌상사놓은 모습들이 만들어질 가능성도 꽤 있다. 그런데 제 개인적인 입장으로 민주당 보고 그냥 던져라. 어떻게 하는지 보자. 그러면은 김인철 후보자 네, 김인철 후보자 스스로 나왔고 네. 스스로 나왔는데 그걸 좀 테스팅한 것 같아요. 김인철 후보자 스스로 나가고 그다음에 정호영은 이제 마지막 순간까지 어쨌든 쓸 수 있는 보고. 카드로 가지고 있겠죠. 그러면서 이제 딜할 수 있는 것까지 그렇죠. 한번 네, 본다. 상황이 안 좋으면은 정치적으로는 그렇게 빨리 봉합하고 가는 게 맞죠. 맞는데 그래서 뭐 이제 뭐 한동훈 후보자 나왔으니까 지금 인사청문회가 한참 시끄럽습니다. 근데 사실 굉장히 오랫동안 했거든요. 17시간 30분 그리고 10일 새벽 3시 30분에 종료가 됐는데 사실 자녀의 이 논문 문제 있잖아요. 이게 굉장히 크게 다뤄질 것 같았는데 오히려 민주당의 철험의 의원들이 그러니까 실수한 모습들이 너무 적나라하게 나가가지고 네.
모든 걸 덮어버린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볼 때 한 3-4분은 정말 다음 아마 총선 때 힘드실 것 같아요. 아니, 아니 이모 교수를 이모 아니, 저는 이수진 의원 그걸 봤는데 네. 정말로 낮에 한 잔 하고 오신 건 줄 알았어요. 말하는 게 이렇게 혀가 꼬여 있어요. 정말 깜짝 너무 놀랐어요. 고통을 치셨다. 예. 어떻게 보셨어요, 차영 교수님은? 저는 대단히 좀 부적절했고 뭐 17시간까지 할 필요 없는 거였다. 한 5시간. 저는 민주당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건진 거 없다. 정말 저는 벼르고 온 민주당이 사실 잔치판이죠. 네네. 그건 한동훈 후보자 같은 게 저격을 해야 되는 거죠. 저격할 네네. 내용들도 있는 거고. 그렇죠. 그런데 저는 적절한 저격을 제대로 못 해내서 처음에 한 3분 정도는 좀 깊이 반성해야 되는 거고, 저는 한동훈 저격에 실패했기 때문에 한동훈을 더 이상 낙마시킬 구실은 찾기가 굉장히 쉽지 않을 거다. 그건 언론에 맡겨진 사명일 것 같아요. 그런데 대한민국 언론 그거 디비고 있을 언론 저는 1도 없다라고 봅니다. 그렇기 아니, 때문에 한동훈 낙마시키기는 쉽지 않을 거다 그렇게 봅니다. 아니 국민적 정서로 봤을 때 정호영 후보자는 안 되고 이분은 되는 겁니까 그러면? 국민적 정서의 관점에서 정호영은 좀 심한 편이죠. 그렇죠. 한동훈 같은 경우에는 그 국민적 정서의 언저리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부분인 거죠. 그런데 그분은 그냥 그거예요. 아, 내 돈 많아서, 내 잘 살아서 그걸 충분히 활용해서 그냥 내 딸에게 자식들에게 엄청난 그걸 줬다. 기회를 예, 줬다. 예. 그건 미안하다. 근데 어쩌라고 이거 아닙니까? 근데 사실 논문에 대해서 좀 더 국회의원들이 인사청문회 때 좀 파고들었다면 그 얘기를 구체적으로 나열하면서 언론이 했던 얘기만 좀 얘기를 하고 끝냈다면 되는데, 그 국회의원들은 나름대로 조사를 했다 해가지고 새로운 걸 막 하려고 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뭐 이모도 나오고 뭐 한국 3M도 나오고 뭐 이런 거 같은데 어쨌든 그 점에 있어서는 조금 실수를 했고. 저는 정보력의 한계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대한민국 예. 국회의원 개별들이 다 강하긴 하지만 저는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반의 반도 못 따라가는 정보를 갖고 있는 거죠. 그래도 국회의원들이 네. 8명인가 9명 보좌관을 있잖아요. 그 팀이 난 뭐 했는지 모르겠어요. 알겠습니다. 조선일보 기자들 훨씬 빠르고 예. 많을 겁니다. 지방선거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일단 더불어민주당 변성환 부산시장 후보, 그리고 이제 정의당 김영진 부산시장 후보, 그러니까 예비 후보죠 지금은 이제 등록을 네. 안 했으니까 이 두 후보는 지금 열심히 뛰고 있는데 박형준 시장은 5월 16일 그러니까 이제 공식 선거운동 시작함과 동시에 이제 후보 등록한다, 시장직 계속 유지한다. 그래서 뭐 내려와라 하는데 이제 다 됐어요. 어떻게 보세요? 뭐 박형준 시장 입장에서는 사실은 뭐 움직여 갖고 얻을 게 없는 거죠. 가만히 있어도 지금 뭐 판이 자기한테 훨씬 유리한데 굳이 움직일 필요 없고, 그래서 이 나름대로 그 여유 있게 행보를 하는 거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차 교수님도 뭐 별반 다르지 않죠? 박형준 시장은 그냥 그 후보는 사실은 뭐 시간만 보내면 시장 된다는 생각을 갖고 계시니까 예, 굳이 예. 무리해서 어떤 제스처를 하는 것도 자기한테는 유리한 부분은 아닌 거고, 그래서 저는 지금은 조금 그냥 거의 보신주의에 머물러 계시지 않을까. 일단은 저는 뭐 그것도 중앙정부에 대해서 선거 내는 목소리도 공약이다. 굉장히 줄이고 있고 그런 부분들은 조금 아쉽다. 근데 저는 뭐 그렇게 조심스럽게 간다 하고 자기 조금 되게 소극적인 태도로 간다 하더라도 저는 지방분권이나 뭐 균형발전 이런 자신의 아젠다를 좀 갖고 중앙정부와 좀 각도 세우고 뭐 이런 모습들은 조금 좀 거침없이 보여줬으면 좋겠다. 네, 뭐 한 가지만 좀 얘기해. 아침에 나온 기사인데 그 공판 있잖아요. 결과가 6월에는 나올 줄 알았는데 7월로 뭐 찰필 미뤄져가지고 7월에나 나올 수 있을까? 네. 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 뭐 미국에 지금 증인이 가 있어가지고 네. 그분하고 화상으로 연결을 해서 뭘 이렇게 네. 증언을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보세요 결과? 아마 그것도 쉽지 않을 겁니다. 점점 네. 더 예. 뭐 증인 신문 불충분하다 뭐 이게 이제 이유인데, 사실은 사법부들도 너무 이렇게 좀 정치화된 거 아닌가 이런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사법 체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뭐 국민들이 누구보다 잘 알 네네. 거고, 이런 상황이면 저분이 어떻게 살아남을 거라는 거 다 아실 겁니다. 아마. 예, 교육감 얘기해 볼게요. 네, 지금 교육감 선거가 예상외로 너무 뜨겁습니다. 아니 뭐 선거 예. 후보들 뭐 예. 기자회견 이런 건 전혀 모르겠고 명예훼손 고소 고발전이 어마어마하게 지금까지 교육감 선거가 이렇게 1대1 네. 된 적이 없잖아요. 전국적으로 지금 1대1 구도로 막 가고 있는데 이런 교육감 선거를 경험해 보질 못해서 사람들이 좀 놀랄 건데, 저는 오히려 이런 자범들이 교육감 선거에 대한 관심을 네. 좀 불러일으키는 오히려 네. 어떻게 보면 그렇죠. 그거죠. 예. 보면은 부산 교육감 선거 역대를 보면은 저는 그 한마디로 김석준 이전하고 김석준 이후가 달라진 것 같아요. 그 이전에는요 사실은 그 주로 보수 후보들이 한 10명 정도 나왔잖아요. 네. 그랬죠, 교육감은 그랬죠. 이제
이 정당색을 갖고 나오지는 못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10명이 나와갖고 누가 1번을 뽑느냐, 그 뽑냐가 이제 옛날엔 굉장히 일본이었으니까. 중요했고 예, 예. 그런데 이제 사실은 진보 후보로서 몇 번 나와갖고 떨어지면서 나름대로 이 많이 알리고 예, 그다음에 예. 색채를 분명히 하면서 당선이 됐습니다. 2014년 그 이후로는 이제 교육감 선거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보수 쪽에서 우리 탈환하겠다 해갖고 여기서도 단일 후보를 내니까 이제 굉장히 이 아주 열기가 많이 있는 거죠 이제. 예. 제가 볼때 시장 선거보다는 훨씬 더 관전의 흥미를 돋구는 선거가 될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굉장히 박빙의 승부를 지금. 근데 보이고 있지 지역마다 않을까 이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칸이 달라요. 원래 1번, 2번이 없기 때문에 뭐 어떤 군은 김석진이 먼저 그렇죠. 올라오고 아. 어떤 군은 하윤수가 먼저 올라오고 네. 그래서 굉장히 헷갈려하는 분들 많을 거예요. 아, 난 1번이야 그러네요. 퍽 가서 찍고 2번이야 퍽 가서 찍고. 그러니까 예전에 이분으로 가는 성향이 많지 않나요? 근데 원래 교육감 선거는 정당이 없는 근데 거잖아요. 없는데 예. 예, 그래서 원래 돌리게 돼 있는 거죠. 아, 그런 예전에 것들도. 그 일본 뽑아가지고 환호하던 그런 모습들 떠오르는데, 근데 이제 적어도 저는 그냥 시민으로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교육감이면 교육을 하는 제일 수장인데 적어도 이런 분들은 가짜 뉴스 이런 거는 좀 안 만들었으면 네. 좋겠다 하는 게 네. 저희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다들 지금 뭐 고소고발전만 관심 있고 네. 그냥 빨리 나오셔가지고 두 분 토론하시고 좀 그런 것들도 자주 참석하시고 얘기 들어보니까 그 뭐 지역의 어떤 케이블 방송에서 진행했던 네. 그 토론에서 10분 만에 그냥 누가 나갔다 그러더라고요. 아, 그래요? 예, 그만큼 이미 감정적으로 네. 골이 깊어가지고. 과연 어떤 교육의 비전이나 정책들이 잘 나올 수 있을까, 토론이 될 수 있을까, 그 점 좀 걱정이 됩니다. 교육 분야는 정말 정책이 굉장히 중요한 네. 분야입니다. 왜냐하면 그리고 정말 우리 아이들의 삶에 바로 직결된 네.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그런 정책적인 좀 소통, 대화 이런 것들은 충분히 되고 또 뭐 선거 경쟁이니까 싸울 건 싸워야 되겠지만 네. 예, 시간이 벌써 다 돼가지고요. 임차가 파이신다 괜찮은데요? 조경규 저는 분명 좀 위험하십니다. 동안의 임석준 교수 부경대 임시로 차장님이었습니다. 나왔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갈치 아지매